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8일 저녁 8시 22분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또 북한에 가서 미북 회담을 중재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쳤기 때문에 카터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인권을 들고 나와가지고 우방국 여러 나라를 괴롭힌 사람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히고 이란의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인권의 기준은 이상하게 북한에는 적용이 안 돼요. 카터가 의미 있게 김정은의 나치를 방불케 하는 인권 말살을 비판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아마 친북 인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김일성을 비교하면은 악마와 천사의 비교인데, 천사를 괴롭히고 악마를 편드는 이런 사람을 레닌이 쓸모 있는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Useful idiot. 이 위선자들, 자유진영에 살면서 자유를 공짜로 누리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 악마들, 악당 편에 서서 하나의 도구가 되는 이런 사람을 쓸모있는 바보들, 쓸모있는 바보의 필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이 지미 카터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90을 넘었으면 제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혼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위선은 뭐냐? 착한 척 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위선자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오히려 위약자라 부릅니다. 나쁜 척 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좋은 사람인데 나쁜 척 하면서 혼을 내고 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는데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악역. 박정희와 카터는 가장 다른 인간형입니다. 하나는 위선자고 한 사람은 위약자입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척하면서 아래 사람들을 혼도 내고 해가지고 악역을 맡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박정희가 만든 대한민국에 살면서 박정희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발전했다고 또 자랑을 해요. 그러면은 우물을 마시면서 우물 판 사람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욕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물에다가 침 뱉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기록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또 카터를 싫어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1977년 5월 22일 그때는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 미군을 철수하겠다. 박정희가 인권을 탄압한다. 그 응징으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 공약을 실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비서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비판을 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가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으면은 그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인권 침해란 법에 의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헌법에 따라 삼심을 거치고 그것도 공개리에 외국 기자들한테까지 방청을 시키면서 법으로 확정해서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요. 지난번 울프 의원도 스나이더 대사도 카터가 한 이야기니까 미국의 체면을 봐서 제스처라도 해달라고 내게 말했는데 내가 제스처를 할 것이 있어야지. 지금 잠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전에 민청학년 사건과 같이 개과천선하면 사면될 수도 있는 것이요. 반체제 사람들이 콧대를 높이는 것은 바로 미국 사람들 때문이야. 미국의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라야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놓아줄 수 있지.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의 4대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근성을 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자주 독립 국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반정부 운동하던 사람들, 이용훈 전 해군 참모총장이나 문명자 씨 등이 한 근거 없는 말들을 미국은 그대로 언론에다 실었단 말이야.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평화가 정착되거나 적어도 북괴를 확실히 능가할 힘이 생길 때까지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좋지. 그러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한반도의 안보는 한국만의 책임인가? 한미 양국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더라도 장비를 넘겨주고 공군력만 증강한다면 유사시에 우리 힘으로도 능히 적을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월남 사태 때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예상했어요. 모든 정세로 보아 북괴가 남침해도 중국 소련이 병력 지원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오히려 중국 소련이 북괴의 남침을 견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전술이지. 내년에 프랑스에서 장갑차 150대를 도입하고 가을에는 서해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하비브 미 국무차관이 오면은 핵을 가져가겠다고 얼음장을 놓을 텐데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라지. 그들이 철수하고 나면 우리는 핵을 개발할 생각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이야기는 아주 종합적입니다. 시각이 종합적이고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사물을 보는 실력이 나타납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권 탄압하지 않고 있다. 이거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면서 카트 같은 저 외세에 의존해가지고 자기 나라 정부를 비판하는 거, 이거 사대주의 아니냐? 사대주의를 그렇지 바로잡지 않으면은 진정한 자주 독립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친미 사대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은 친미가 아니죠. 미국의 일부 위선적 지식인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박정희를 비판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우리 민주화 운동 세력에서 그런 사대주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완벽한 민주주의를, 인권을 보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1970년 같으면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역사가 800년 되는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 문제로 저렇게 혼란을 하는데 처음 해본 민주주의 3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미국과 같은 완벽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대한민국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훼손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고 가면서 공산당과 싸우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그 박정희의 처지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독재자다. 독재자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카트를 끌어들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니까 박 대통령은 철수하라면 하라고 합니다. 이때 벌써 자신감이 붙었어요. 1977년이면 중화공업 건설이 본격화되고 이제 자주국방력, 무기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도 북한의 단독 남침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응을 한다. 그리고 중국, 소련이 북한을 무조건 편들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 빼내가면은 자연히 그때 한국에 핵무기가 있었어요.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빼내가면 좋다. 우리도 핵 개발한다. 1976년에 포워드 대통령 시절에 박 대통령은 핵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포워드 대통령의 압력에 굽히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대가로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핵 우산 약속을 받고 핵
개발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카트가 주한미군 빼내간다고 하니까 박 대통령 그렇다면 우리 핵개발한다 라고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빼내갔으면 핵개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카트가 이 정책을 포기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주한미군 철수했으면은 한국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 자주국방하는 나라. 그런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없으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을 두고 볼까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지금 날뛰고 있는 이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주사파들 아마 실을 말렸을 겁니다. 실을 말려서 저자들 때문에 우리 북한이 남침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간첩들이 날뛰어도 설마 저자들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겠느냐? 내가 굳이 욕먹어가면서 간첩 잡는다고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이 무책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민주주의자로 위장을 한 간첩의 무리들, 반역자의 무리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오늘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카트가 있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가 자주국방하는 국가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됐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그렇게 총 맞아 돌아가시지도 않고 아마 집권을 더 오래 연장을 하고 아마도 민주화는 좀 늦어졌겠지만은 자주국방하는 나라를 먼저 만들고 법치를 아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유화로 가는 그런 순서를 밟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와 카트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아주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카트의 선거 참모를 하다가 그러니까 인권을 중시하는 어떤 지식인 한 사람이 그 뒤에 한국에 와서 박정희가 해놓은 걸 보고는 감동을 해가지고 카트 비판자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